자, 보시죠. 쉬는 시간에 역시 활기차시네요. 자, 보시면 534페이지 보시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나옵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 나오는데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우리가 뭐 앞에서도 설명 많이 했죠. 국토계획법에서부터 설명드렸는데 건폐율은 보시면 시험 문제에서 뭐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기준이 나온 거고 여기서는 이제 건폐율 자체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내용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회 때 한번 나오고 18회 때 나오고 23회 때 나오고 그래서 별표 두 개는 해서 하나 봐주시고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비율이죠? 건축 면적.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밑에가 뭐죠? 대지 면적. 항상 밑에는 뭐예요? 땅. 위에는요? 그렇죠. 건축 면적. 그리고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로 표시되죠. 그렇죠? 이게 건폐율입니다. 이게 건폐율이고 용적률은 건폐율은 옆으로 넓어지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용적률은 위로.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는 뭐죠? 밑에는 항상 땅. 대지 면적 분해. 그 다음에 연면적.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연면적. 곱하기 100. 이겁니다. 이게 용적률. 됐나요?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 두 가지 이렇게 설명하죠. 그럼 이때 이제 건폐율을 얘기할 때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두 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고 대지의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 면적에 뭐로 본다? 합계. 각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둘의 건축 면적을 합한다고요. 그 비율을 가지고 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이 건축법에서 완화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강화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화는 할 수 있는데 강화할 수는 없다. 그럼 틀린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의 용적률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여기서 연면적도 대지의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에 뭐로 본다? 합계로. 각각 하는 거 아니에요. 합계로 한다는 거. 됐죠? 그리고 최대 한도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적률 기준에 따르고 똑같습니다. 이 법에서 건축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고 뭐죠? 강화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15회 때 나왔고 18회 때 나왔고 23회 때 나왔는데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거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가 16회 때 나왔고 20회 때 나왔고 22회 때 나왔고 24회 나왔고 한 번 정도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됐긴 됐어요. 이거 용적률 물어보는 게. 그래서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는 게 건폐율은 잘 계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용적률은 계산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35페이지에 보시면 규제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크게 필요 없고요. 536페이지 보시면 536페이지 대지의 분할하고 제한 공제가 나옵니다. 1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그러니까 우리 대지 분할하는 거 아시죠? 땅을 분할할 때 대지를 분할할 때 최소 대지 면적이 있어요. 즉 뭐냐면 이거 정도 그러니까 너무 땅을 작게 분할을 하면 건물을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뭐냐면 최소 이 정도 대지 면적은 확보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분할 면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시 최소 대지 면적. 이 말 뜻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 대지 면적이라는 것 자체가 밑에 보시면 15에 24에 두 번 나왔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는 얘기는 최소 이거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밑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주거지역은 얼마? 60. 그럼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최소 얼마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60 이상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요? 150 이상은 돼야 돼요. 즉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요? 150. 녹지지역은요? 200. 그 밖의 지역은 60. 됐나요? 그래서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얼마? 15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 그 밖의 지역은 60. 됐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대지를 분할할 때 최소 이 면적 이상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분할할 때 최소 이 정도는 돼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거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거유. 그래서 주거지역하고 그 밖의 지역은 뭐죠? 60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거유 하는데 동생이 최소 면적 안 되면 저 주거유 이렇게 하는데 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 불러야 돼. 동상 일로 와. 그렇죠? 공상 일로 와. 됐나요? 일로 와. 그렇죠? 누구요? 공상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줘야죠. 안아주면 어때요? 녹지. 그렇죠? 녹지. 됐나요? 그래서 녹지 200. 됐죠?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주거유. 그러면 공상 일로 와. 뭐 한다고요? 안아줬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녹지. 됐나요? 됐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별 반응도 없고 그래. 그래. 네. 자, 그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또 적기는 또 계속 적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보시면 2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 중에서 2번하고 3번만 보시면 돼요. 2번은 건폐율에 초과되게 하는 분할, 그리고 용적률에 초과되는 분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할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서 정한 건폐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건폐율을 초과해서 분할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걸 초과해서 분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37페이지 537페이지 보시면은 4번 이제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입니다.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 대지 면적 나오는데 대지 면적은 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볼 건 없고. 그 다음에 538페이지 보세요. 538페이지 보시면 무슨 면적 나와요? 건축 면적. 많죠? 내용이. 많죠? 넘어갑니다. 17회 때 한번 건축 면적이 뭔지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정의 자체가. 근데 세부적인 항목이 나온 적은 없으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그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539페이지 보세요. 539페이지. 539페이지 밑에 보시면 뭐 나와요? 바닥 면적 별표 3개. 넘어갔다고 좋아했지만 바닥 면적이 남았어요. 그렇죠? 별표 3개. 이 바닥 면적이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작년에도 또 나왔어요. 이게. 그렇죠? 먼저 539페이지에 정의가 쭉 나오는데 뭐 정의를 볼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밑에 박스 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540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나옵니다. 그 박스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몇 번까지 있냐면 541페이지까지 가서
13번까지 나와요. 이거 다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죠? 이거 다 하다가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하진 않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1번 체크하세요. 1번. 29회 때 나왔어요.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얼마?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뭐로 보겠다? 바닥 면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밑에 그림 나오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냐면 여기죠. 지붕이 이렇게 돼 있고 기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면 안 되죠. 건축물이면 건축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지금 설명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물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 정도 눈치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있고 기둥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그리고 토지 정착돼 있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건축물이죠. 근데 기둥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의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건축법에 건축물이라고 하면 기둥이 최소 몇 개 이상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둥이 있으면 돼요. 무사하세요? 그리고 지붕이 있으면 돼요. 기둥 대신에 뭐가 있어도 돼요? 벽이 있어도 돼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럼 건축물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그러면 이건 지금 몇 층이에요? 1층이죠. 단층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주유소 같은 데 가면. 그죠? 안 봤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한 번씩은 살아가면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 같은 데 가보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바닥 면적은 어디냐는 얘기예요. 바닥 면적이. 아니 구획이 되어 있어야 뭐 아웃라인이 있어야지 그래 이만큼 뭐죠? 바닥 면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구획이 없어요. 구획이 지금 구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정할 때 되게 애매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애매하잖아 이러면서 건축법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지붕 끝에서 얼마 후퇴래요? 1m만 후퇴해줘. 1m만. 그러면 이렇게. 근데 거기만 말고 이쪽도 1m 후퇴해줘. 여기도 1m 후퇴해줘. 여기도 1m 후퇴해줘.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만큼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를 위에서 수평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대로 투영시키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닥 면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지붕 면적 아닙니까? 이래요. 이게 밑으로 투영시킨다고. 무사히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들 이렇게 해요. 이거 그냥 그림자로 비춰서 그림자에서 1m 후퇴하고,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바로 뭐다고요? 바닥 면적. 됐나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게 1번, 29회 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21회 때, 29회 때 두 번 나왔어요. 21회 때, 29회 두 번 나왔어요.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 외벽 중심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 해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얼마를 곱한 거? 1.5m를 곱한 값을 뭐 한 거? 뺀 면적을 바닥 면적이 뭐 하겠다? 삽입하겠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노대가 뭐예요? 노대가 뭐예요? 일단 노대를 알아야 뭐 이거 뭐 노대를 알아야지 뭘 이거 뭐 얘기가 되지. 노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요? 그렇죠? 꼰대는 알죠? 꼰대는 알잖아요. 근데 꼰대하고 노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노대가 뭐냐? 노대가 도대체. 노대가 뭐예요? 발코니예요. 발코니. 발코니 이유를 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럼 집에 가보면 여러분들 발코니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발코니 있잖아요.
그럼 그 발코니를 여러분 집에 바닥 면적으로 삽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바닥 면적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계시죠? 아니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그때 이제 발코니가 튀어나왔는데 그 발코니를 100% 다 삽입시킬 거냐 아니면 일부만 삽입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사하세요? 그럼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힘내서 하자고요. 자, 힘내서 하시면 되죠. 자, 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외벽 됐나요? 여기가 외벽.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 집이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톡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발코니 물론 전체가 다 튀어나오기도 하죠. 일부분만 튀어나와 있잖아요. 예. 여기 보세요. 왜 자꾸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자, 제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집중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집중이 안 되는데 지금 이석증이 와가지고 제가 집중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꾸 흔들리게 보인다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려 보인다고 지금. 무사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이석증이 뭐냐면 달팽이 간이 있는데 그 달팽이 간 쪽에 이석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석관에 칼슘이 있거든요. 그 칼슘 자체가 사람 몸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요. 그게. 근데 그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나가서 반고리관 하여튼 뭐 있대요. 그쪽으로 어디 한 군데 지금 지가 위치를 못 찾고 집을 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 나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균형을 좀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흔들려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 좀 흔들린다고. 보사에서? 하여튼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집중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발코니. 이게 노대 바닥이에요. 그러면 이쪽 바닥 면적이 있는데 이 바닥 면적에 이만큼이 삽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 삽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바닥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면적이 나온다고 이게. 그럼 이 면적에다가 이 발코니 노대가 이 벽면 외벽에 붙어 있는 길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잖아요. 이 두 개 중에서 가장 긴 길이 그 길이에 얼마를 곱해라고? 1.5배를 1.5 그 길이 L이라고 할게요. 1.5배를 곱한 값을 뭐 한다고요? 뺀 값만 여기에 삽입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이 정도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 이 정도 부분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걸 하겠다 그 얘기예요. 뭐는? 노대는 계산할 때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왜? 이게 이쪽 바닥에 연장이 돼 있으니까. 그럼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데 그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번 동그라미 2번 다시 읽어보면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난간이 있든 없든 그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노대 등의 면적. 그렇죠? 그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얼마를 1.5배를 곱한 값을 뭐 한 거?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삽입하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도 21에 29에 두 번 나왔어요. 이건 간단한 건데 필로티 아시죠? 우리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기둥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둥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곳을 사람이 통행하기도 하고 주차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필로티나 그 밖에와 비슷한 구조 가로 부분은 넘어가고 그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뭐죠?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서 뭐 한다? 삽입하지
아니한다. 아니, 당연하겠죠. 아니 기둥만 세워져 있고 거기 사람들 지나가고 주차 용도로 쓰고 공동주택도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돼 있으면 그걸 바닥 면적에 삽입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사히세? 그래서 이럴 경우일 때는 바닥 면적에 삽입하지 않겠다 그 얘기. 그 다음 4번도 21에 29에 두 번 나왔어요. 승강기탑. 승강기탑이라고 해서 옥상 올라가 보면, 여러분 옥상 올라가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승강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아시죠? 그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가죠. 승강기가. 올라갈 때 그 승강기를 끄집어 올리는 줄이 있죠. 그 로프라 그래요. 로프가 있고 그 로프 위에 누가 있어요? 기계가 있겠죠. 모타가 있어야지 이걸 들어 올리죠. 설마 사람이 위에서 끌어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모타가 있는 기계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기계실이 옥상에 있다고. 여기에 옥상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모타하고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 옥상 위에 있는 이 기계실 역할을 하게 되는 승강기 탑이라 그래요. 이 승강기 탑 부분의 바닥 면적을 삽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닥 면적에. 이 바닥 면적 구할 때. 무사히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계단에서부터 올라오면 계단 딱 올라와서 옥상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문 여는 곳 있어 없어요? 문 열고 나가는 곳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문 있고. 그럼 이 바닥 면적도 삽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승강기 탑, 계단 탑, 장식 탑 다 바닥 면적에 삽입 안 합니다. 아시겠죠? 삽입 안 해요. 또 안 하는 곳이 어디냐면 다락도 삽입 안 해요. 대신에 다락이 뭐냐면 층고가 얼마 이하일 때 1.5m. 그러니까 층고가 만약에 1.5m를 넘어서는 다락은 다락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닥 면적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다락인데 1.5m 이하다. 그러면 바닥 면적에 삽입 안 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인위적으로 생긴 다락이 있어요. 지붕을 경사로 할 때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옥상에다가 이렇게 다락 개념을 이렇게 만든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1.5m가 넘어서지 않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1.5m 이하일 때 이건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붕을 만들 때 지붕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여기에 어떻게 보니까 다락이 만들어진 거잖아 이게. 전체가 다 수평은 아니지만 그럼 이 높이가 경사니까 이 높이는 얼마? 1.8m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왜? 전체가 수평이 아니고 경사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도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까지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까지만 체크해서 봐주시면 돼요. 뒤에는 쭉 안 하셔도 되고 그까지만.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바닥 면적에 삽입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문장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에 보면 쭉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부분, 두 줄에 있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삽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24회, 29회, 31회 세 번 나왔어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있죠. 지하가 아니고 지상에다가 기계실이나 전기실, 공용으로 쓰는 걸 설치한 거예요.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다 공용이잖아 이게. 공동으로 쓰는 거야. 이런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삽입하지 않는다는 얘기. 됐나요? 네. 그리고 7번. 7번은 24회 때 나왔어요. 24회 때. 법 제6조 1항 6호에 따른 건축물을 뭐 할 때?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서 미관을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과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외벽이 있는데 그 외벽에다가 너무 춥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단열재를 붙인 듯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마감재를 붙였다고요. 그럼 붙이면 벽의 두께가 어때요? 두꺼워지니까 보통 중심까지를 바닥 면적을 구할 때 건물 외벽의 중심선 가지고 하는데 이게 두꺼워지면 중심선이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 바닥 면적도 넓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덧붙이는 이 마감재 두께는 바닥 면적에 삽입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는 안 보셔도 돼요. 끝까지만 보시면 돼요. 바닥 면적은.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541페이지 옆에 보시면 541페이지 맨 밑에 옆면적 나와요? 아, 이거 별표 3개. 엄청 중요합니다. 아마 체크는 돼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16회, 17회, 22회, 23회, 24회 작년 31회까지 나왔습니다. 딱 24회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근데 작년 31회 딱 나왔어요. 중요한 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또 알아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즉 용적률 계산할 때 이걸 모르면 계산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걸 제외시키느냐 삽입하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하는데 뭐 산정할 때는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렇죠? 지하층 바닥 면적은 연면적 할 때는 들어가요. 왜?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다 합계니까. 그런데 뭐 산정할 때만? 그렇죠. 용적률 산정할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것만 본다고요. 용적률 산정할 때 여기서 용적률 산정할 때 여기 뭐 나와요? 연면적 나오죠. 이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시겠죠? 그 얘기를. 그래서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 면적 안 들어가요. 그리고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때문에 머무는 공간 있죠. 피난 안정구역.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고층 건물은 비가 아니고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저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대피해요? 그죠? 비상구로 가야죠. 비상구 가서 어디로 가요? 옥상으로요? 저층에 있는 사람이? 네, 어디로 가야 돼요? 1층으로 가야죠. 1층으로. 평소에 그 생각하고 계셔야 되죠. 그게 불이 났을 때 그렇게 하죠. 우왕좌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층 건물에 있어서는 저층에 있는 사람들 1층으로 가야 돼요. 난간으로 가면 안 돼요. 난간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일단은 출입구가 안 막힌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뭐죠? 1층으로 갈 수 있도록 가야 돼요. 비상계단 있죠? 그리고 비상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쪽이 막혀 있었으면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 난간으로 가야 되죠. 발코니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발코니 가면 요새는 또 뭐 있어요? 대피 공간이 있잖아요. 또 칸막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든지. 그래서 구해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피난층이 되는 1층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고층에 있는 사람은 옥상으로 가야죠.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냐는 얘기예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중간 쪽에다가 뭐 설치한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피난 안전 구역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독면하고 이런 것들하고 방화벽으로 다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화재가 나더라도 거기에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놓은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구조될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난 안전 구역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도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한다는 거. 됐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 건축물의 높이 나옵니다.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높이 보시면 첫 번째 건축물의 높이 보시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인데 가로 부분 나오죠. 가로 부분. 그게 31회 때 나왔어요. 작년에.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 아시죠? 그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건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포함시킬까요? 제외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하죠. 제외하죠. 왜냐면 필로티는 아무것도 지금 내가 뭔가 용도로 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필로티로 쓰게 되는 층고는 1층의 전체를 필로티로 쓰게 되는 그 층고는 건물 전체 높이에서 뭐 한다? 제외시켜야 된다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됐나요?
그거 하나가 새롭게 나왔어요. 건물의 높이에서는. 뭐 그 다음 나오는 거는 크게 따로 볼 건 없고, 그 다음에 543페이지 층고 나오나요? 층고가 31회 시험에 나왔어요. 방의 바닥 구조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 구조 어디까지? 윗면까지 높이를 뭐라 불러요? 층고라 그럽니다. 이거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 사람이 있겠죠. 여기가 1층, 여기 2층이에요. 그럼 1층 바닥면 1층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층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이 바닥의 윗면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 층 윗면까지.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층의 높이. 층고라고 한다고요. 이쪽 바닥면에서부터 그 다음 층 바닥면까지 윗면까지 이 높이를 뭐라 부른다고요? 층고. 됐죠? 이걸 층고라고 합니다. 됐죠? 층고. 이게 층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층수. 층수가 나오는데 층수 부분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두 개 묶어서 별표 3개. 워낙 많이 나왔던 거라서. 동그라미 2번은 17에 21에 23회 때 나왔고, 동그라미 4번은 17회 23회 24회 또 작년 31에 나왔고 그렇습니다. 2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몇 미터마다? 전에 얘기했죠. 건축법에서 한 층의 높이는 몇 미터로 보면 된다? 4미터로 보면 된다. 주택법일 때는 3미터로 봐요. 근데 건축법일 때는 4미터로 봅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3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건물이 하나인데 이쪽에서는 이 정도 높이까지 와 있고 이쪽에서 이 정도 높이까지 높낮이가 다른 경우 있어 없어요? 그런 건물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는 10층이고 이쪽에서는 12층이라고. 그럼 이 건물은 몇 층으로 봐야 되냐 그 얘기예요. 가장 많은 층으로 층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보면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를 보면 돼요. 됐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봐주시면 되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지하층에 대한 지표면 산정 부분은 따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544페이지 보시면 뭐 동그라미 2번도 크게 안 보셔도 되고,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31일 작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뭐죠?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공동으로 쓰는 거죠. 그럼 이거는 바닥 면적에 사입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두 번째, 지하층에 설치하는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뭐 할 때? 용적률 산정할 때. 조건이 용적률 산정할 때예요. 연면적에. 삽입한다 안 한다? 어디 있으니까? 지하층에 있으니까.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삽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건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 윗면에서부터 그 다음 위층 바닥 구조 윗면까지죠. 아랫면 아니죠. 그 다음 건축법상 건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를요 뭐로?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뭐하고? 제외하고 구해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나요? 그 다음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고. 그럼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뭐죠?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합니까? 아니요. 가장 뭐한 거? 많은 층수로 그 건물의 층수로 보면 된다. 됐나요? 이렇게 출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건축물에 대한 뭐죠? 높이 제한입니다. 건물에 대한 높이 제한. 건물에 대한 높이 제한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있어요.
자, 건물의 높이 제한 보죠. 높이 제한은 크게 나눠서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로구역이고, 그 다음에 최고 높이가 없는 경우일 때는 도로 너비에 따라서 사선 제한이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법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1조 등 때문에 높이 제한, 1조. 햇빛 있죠, 햇빛. 햇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조 제한이 있는데, 전용이나 일반 주거지역일 때에 1조 등에 대한 높이 제한이 있고,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일 때 한 대지에 이 동과 옆에 동이 있으니까 동과 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떨어뜨려야 되죠.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게 있다고요. 무슨? 그러니까 밑에는 공동주택이고 위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일 때는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일 때만 1조에 대한 해당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2번 가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제한 별표 3개. 가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자, 가로구역. 여기 보세요. 가로구역이 뭐냐면 이런 건물들이 있는 것을 하나의 일단의 지역을 뭐로? 도로 있죠. 도로로 지역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전부 다 뭐로 묶었다는 얘기예요? 도로로 전부 다 이렇게 묶은 거예요. 이런 구역을 뭐라 불러요? 가로구역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를 하나를 묶어서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를 통해서 이쪽 부분이 이쪽을 시야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이 높이가 최고 높이가 뭐죠? 제한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 부분의 환경 전체적인 목적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가지고 도로를 묶어서 이쪽 높이 부분의 최고 높이를 지정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것을 가로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 설명들이 쭉 나오죠. 뭐 도시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 미관과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뭐 하겠다.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 뭐 그런 부분을 하는 게 가로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와요. 하나씩. 1번. 높이의 지정권자 하고 나오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이라는 게 뭐라고 나왔어요?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이제 정하고 있다. 뭐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럼 오른쪽 밑에 보시면 가로구역 높이에 대한 제한 지정 나오죠. 그 중에서 545페이지 보세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이 주로 시험에 나왔어요. 2번이 25일 때 나왔어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항상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지정해서 최고 높이를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옛날에는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건물을 지을 때 이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면에 건물을 짓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부분에 1.5배에서 건물을 이렇게 깎았어요. 왜? 시야 확보를 위해서. 무슨 말이세요? 여기에서 이쪽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높게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거리만큼에 이렇게 잘랐다고. 그래서 도로면에 보면 건물이 너무 많이 못 올라가게끔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건물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걸 사선 제한이라고. 이게 없어졌다고. 이 법이 없어졌다고요. 이 법을 없앤 대신에 여기다가 가로구역을 묶어서 이쪽과 이쪽 부분을 도로를 해서 전체 최고 높이를 뭐죠? 제한을 주는 뭐죠? 이 자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로구역인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게 되면 뭔가를 제한을 한 거죠. 아니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못 올라가게 제한을 한 거니까 이런 제한을 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돼요?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허가권자라고 해서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타당한 건지를 허가를 뭘 할 때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뭐 하려고 하면 지정하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타당한지를 그 도시 부분에 이 위치에 이걸 함으로 해서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그런 목적이 타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지방건축위원회에 뭘 거친다고요? 심의를 항상 거쳐야 돼요. 그냥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19에 25에 두 번 나왔어요.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를 어떻게 해? 그렇죠. 이거를 여기에 높이를 제한을 하지만 이 건물의 형태나 모양에 따라서 뭐죠? 이 높이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럼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특례 규정에서 누가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동그라미 하시고,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은요,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뭐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같은 허가권자지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는 그만큼의 권한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이게 특례 규정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보면 다 그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원래 이런 걸 정할 때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자기 시의 조례를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이 정한 시행령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데 누구하고 누구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자기 시나 자기 시의 조례에 의해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시장 군수 이런 건 안 된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왜냐하면 이건 너무 이거 자체가 높이 올라가면 전체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생기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설치해서 이렇게 묶어진 범위 내에서는 이거는 높이를 좀 제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로구역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됐죠? 그 다음 이제 나온 거는, 이거는 가로구역에 대한 높이 제한이고, 그 다음 나온 거는 3번은 1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건물의 높이입니다. 1조. 햇빛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일반 건물일 때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건 뭐가 아니에요? 공동주택 아니죠. 공동주택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깎였죠. 왜요? 뒤에 있는 건물이 뭘 받아야 되니까. 여기 해가 뜨면 해를 받아야 되잖아요. 일조권. 그렇죠? 일조권. 그래서 이렇게 깎은 거예요.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됐나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를 띄우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게. 이거는 일반 건물일 때인데, 당연히 일반 건물이지만 지역 자체가 무슨 지역일 때? 주거용으로 쓰는 곳이니까 이게 일조권이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슨 지역?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또 일반 주거지역일 때, 두 가지 지역일 때. 그럼 나중에 공동주택은 어차피 주거가 주 목적이잖아요. 그럼 공동주택은 이 건물의 높이가 커지니까 동과 동 사이에 인동간격 포함해서 띄워야 될 거리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또 창을 열었을 때 창의 햇빛을 받을 권리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 얘기도 따로 뒤에서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1번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별표에서 봐주셔야 돼요. 이거는 별표 3개. 15회, 19회, 25회, 26회. 엄청 많이 나왔죠?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다른 지역 말고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전용 주거지역하고 어디?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햇빛을 받기 위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여기 보세요. 1조권.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이 1조권 때문에 건물 높이 제한에 뭐가 된다?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햇빛을 계속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 1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지,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부터 15시 사이에 적어도 연속으로 몇 시간? 2시간 이상은 햇빛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가리지 않고.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1조권이라 한다고. 그럼 그걸 받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건 뭐 아파트지만, 자 그래서 보면 이 건물이라고 일단 봤을 때 여기 해가 있죠. 해가 있잖아요.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네, 동쪽에서. 어디로 져요? 에?
서쪽이죠. 서쪽이죠. 북쪽 아니죠. 네, 서쪽.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동, 서, 여기는 뭐 이런 보기 나름이겠죠. 근데 지금 아파트가 건물들이 창이 이쪽으로 있죠.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남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가 제일 선호하는 쪽이 어디예요? 남향이죠. 남향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남쪽. 여기는 북쪽. 맞나요? 여기는 남쪽, 여기는 북쪽. 그러니까 건물은 어디를 향해서? 해를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남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태양은 건물을 향해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북쪽을 보고 있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럼 햇빛이 건물을 향하는 쪽은 방향은 북향이죠. 북향. 정북 방향이잖아요. 정북 방향. 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뭐가 져요? 그늘이 지잖아요. 그늘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 이게 너무 가까우면 또 너무 높으면. 그래서 이걸 띄우든지 높이를 제한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야 일조권이 확보가 되죠. 그래서 정북 방향으로 얼마를 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지 경계선에서. 여기에 대지 경계선이 있으면 이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된다고. 물론 이쪽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뭔가 있다. 그럼 일로 못 띄우니까 일로 정남 방향으로 띄우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어요. 근데 원칙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정북 방향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무슨 방향? 그렇죠.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이하로 하면 되느냐? 옆에 팁에 나와요. 팁에. 팁이라고 해서 옆에 조그만한 글씨로 나와줘요. 좀 크게 했으면 좋은데. 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모든 건축물은 1조 제한 적용을 할 때 정북 방향으로 건물이 9m 이하인 경우는 얼마 띄우고 1.5m 이상 띄우면 되고 9m 초과할 때는 건물 높이 얼마? 그 건물 높이의 반 이상 띄우면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가 있고 무슨 방향이 돼요? 정북 방향. 그럼 여기 건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햇빛이 들어오면 이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의 여기가 대지 경계선이라고. 이 대지 경계선에서 원래는 이만큼까지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원래 건축선이면 건축선까지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붙이면 이게 들어오는 순간에 이쪽 햇빛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띄워서 햇빛이 들어오려면 띄워줘야 이렇게. 들어줘야 햇빛이 들어오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부터 띄운다고. 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데 너무 많이 띄우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몇 미터까지는? 9m까지는 건물의 높이 9m까지는 이 경계선에서 얼마 띄우라고? 1.5m만 그냥 띄우라고. 1.5m 띄워서 건물을 지으라고. 그래서 몇 층짜리든 뭐든 간에 9m짜리 건물이면 이렇게밖에 못 짓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이야 돼요? 여기서 띄워서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9m짜리 건물을 짓는다 한다면 되나요? 근데 9m보다 더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9m를 뭐 할 때는 초과하면 그 건물 높이에 대지 경계선에서 얼마를 띄우라고? 2분의 1 이상을 띄우라. 2분의 1을. 그럼 내가 12m짜리 건물을 짓는다고요. 9m까지 1.5 띄우면 되죠. 그 다음부터는 얼마 띄워야 돼요? 얼마요? 얼마?
얼마야? 6m. 2분의 1. 에?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6m 띄워야 된다고. 띄워서 이렇게 꺼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럼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 여기에. 이거 깎아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는 해도 돼요.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이쪽에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경사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되면 이쪽 부분에 관한 형태가 이쪽에서 건물 높이를 정할 때 뭐 정할 때 경사 뭐 자르고 뭐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해서 상황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지금 실무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무조건 여기까지 9m까지 1.5m 띄우고 9m 넘었으면 그 건물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니까 12m니까 여기서부터 얼마 띄우면 돼요? 6m 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6m 띄워서 선을 끄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물이 이 모양이. 되나요? 그럼 만약에 나는 몇 미터 짓고 싶다. 15m짜리를 짓고 싶다. 그럼 여기서부터 얼마? 그렇죠. 7.5m 띄워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야 햇빛이 들어오지. 됐나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게 그림이 나와가지고 그림 문제 풀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럼 머릿속에 그냥 뭐만 생각한다면 9m까지는 얼마 띄우고 대지 경계선에서 1.5m 띄우고 그 다음부터는 그 건물 높이 얼마? 반 띄우고 이렇게 해라고 그냥. 그렇게 하면 기억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이쪽에서 띄워야 되는데 이쪽 부분이 띄울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래서 밑에 보면 546페이지 546페이지에 가로 3번 정남 방향으로의 제한 나와요? 546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에 동그라미 1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북 방향으로 얼마 띄워야 되는 거 그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높이를 어떤 방향으로? 정남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의 높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거기에서 얼마 띄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경우냐? 밑에 박스가 거의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박스 다 할 건 없고 동그라미 시옷 동그라미 시옷 나오나요? 동그라미 시옷에 보면 정북 방향으로 뭐가 있을 때 도로나 공원, 하천 등 건축이 뭐죠?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 그걸 못 가잖아요. 근로는 못 가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어느 방향으로? 정남 방향으로 그렇게 높이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념만 그냥 보시면 돼요. 19회 때 한번 나왔는데 참고로 그냥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547페이지 이제 뭐 나와요? 지금 얘기한 건 일반 건물을 얘기한 거고 어느 지역에 있는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일반 건물일 때 그럼 지금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일 때도 일조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 이제 공동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2번 공동주택은 동그라미 1번 25일 때 나왔어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밑줄 꺼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나와요. 무슨 지역?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는 뭐 한다? 제외한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제외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띄워야 돼요. 얼마 띄우느냐? 그건 동그라미 2번부터 시작해서 나와요. 근데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 띄우는 거는 몰라도 된다고. 그냥 이렇게 띄운다는 개념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박스만 보면 기억하고 니언만. 어느 경우냐? 기억.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뭐가 있으면 햇빛을 받아야 될 채광을 위한 창문을 두는 경우 있죠. 그럼 띄워줘야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지에 몇 동? 2동 이상이 있으면 동과 동 사이 띄워야 돼? 안 띄워야 돼? 띄워야죠. 그런 경우야. 이거 얼마 띄우느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요. 근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무슨 아세요? 그것까지 하면 미친다고요. 아시겠죠? 그것까지 필요 없어.
그까지만. 이까지만 해도 많아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만 보시면 돼요. 2번하고 쭉은 다 안 보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할 거. 그럼 여기 보세요. 공동주택이 되든 일반 주택이 되든 그렇게 되든 일조건 때문에 띄워야 돼, 안 띄워야 돼요? 띄워야 돼요. 그런데 자그마한 건물을 지을 때 그 일조건까지 띄우도록 하면 건물 못 지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건물을 지을 때는 이 일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걸 법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이게 뭐예요? 조례마다 틀려요, 이게. 그래서 신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밴드에 한번 올려준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보세요. 네, 548페이지 밑에 보세요. 4번. 548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밑에 4번 보세요, 4번. 높이 제한에 예외 나오나요? 19에 25에 두 번 나왔어요. 몇 층이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얼마?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뭐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높이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에는 이렇게 명시된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보면 그냥 2층 이하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애매할 수가 있죠. 아니, 한 층의 높이가 한 4m, 6m 올라가면 이게 2층짜리 건물이 아닌 건물이 생기잖아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가 조례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다고, 이게. 근데 법의 원칙은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면서 높이도 제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돼 있다고. 2층 이하이면서 높이는 얼마? 왜냐면 2층 해놓고 한 층의 높이가 4m, 6m 될 수 있으니까. 무사하세요? 그래서 8m 이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조례마다 좀 다른 경우도 있다고, 지방마다. 아시겠어요? 그럼. 그래서 원래 법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조권 이 부분은 적용 안 합니다. 이 정도 건물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볼게요. (25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주거지역이네요. 준주거지역만 뺀 거죠. 그렇죠? 준주거지역은 상업도 있고 하니까 그는 이제 뺀 거예요.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죠?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해야 안 해요? 해요. 두 번째, 2층 이하로서 높이가 얼마? 8m 이하인 소규모 건물이죠.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1조권에 대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그 다음,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도 건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건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여러분들 공동주택인데 일반 상업지역하고 또 어디? 중심 상업지역은 일조권에 대해서 뭐 한다? 제외한다. 됐나요? 항상 제외된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 확보를 위해서 높이 제한이 적용이 돼요. 되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상업지역 때문에. 됐나요? 상업지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되는데. 아시겠죠? 답은 4번. 5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에 뭐 거쳐야 돼요? 뭔가를 제한하면 심의해야 돼요.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됐죠? 자, 그 다음 6장 보시면 건축설비 나옵니다. 건축설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54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건축설비 안 합니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7장 공개공제 했죠? 했어요. 그 다음에 8장
특수건축 구조 거의 잘 안 나와요. 거의 출제 안 돼요. 그래서 특별건축 구조 부분에서 구역에서 쭉 나오는데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제가 딱 되는 부분이 뭐가 출제가 되냐면 566페이지 보세요. 566페이지. 건축협정 나와요? 이 건축협정이 27회, 28회 연속해서 나왔거든요. 무슨 말이세요? 그리고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동영할 때하고 문제풀이 할 때도 한 번 하긴 했는데, 동영과 문제풀이 할 때만 한 번 설명을 드렸어요. 작년에. 백선 할 때는 이 건축협정 문제 부분에 하나를 집어넣었었고, 이 부분이. 그래서 작년 부분에 할 때는 설명을 조금 드리긴 했어요. 기본 이론 부분일 때는 안 했지만은.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럼 올해 나올 확률이 거의 한 10%밖에 안 돼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 기본 이론 시간에는 이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몇 개 부분 가지고 문제 풀 때 한 번 정도는 뭐 체크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이 내용을 다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세요. 모의고사나 이런 데 볼 때 나올 수 있겠죠? 나오면 틀려요, 그냥. 너무 집착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575페이지에 자 9장 보측이 나옵니다. 이 보측 부분은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서 나올 게 있어요. 올해는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 합니다. 하나 정도만. 작년에 이거 안 했는데 문제할 때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근데 거의 잘 안 나와요. 577페이지 보세요. 577페이지 보시면 뭐 나와요? 이행강제금 나와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뭐 했다는 얘기 지금? 불법을 했다는 얘기죠. 원칙대로 제대로 건물을 짓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뭐가 나가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578페이지에 2번 이행강제금의 부가 나오나요? 그 부가 요건 나오죠. 그 부가 요건 중에 박스 나와요? 그 박스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나오죠. 그 동그라미 1번 안에도 또 박스가 또 나오죠. 그 박스 부분에 기역, 니은, 티글, 리얼 나와요? 그거 묶어주세요. 다음의 비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됐나요? 다음의 비율에 따라서. 기억 보니까 29회 때 나왔어요. 29회 때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기억. 건폐율을 뭐해서? 법에서 정한 값의 기준에 초과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게 딱 적발되는 순간에 이행강제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당연히. 몇 프로? 원래 내는 부분에 80%를 곱해가지고 부과하는 겁니다. 용적률을 초과했다. 그러면 9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했다. 100%죠. 뭐 그러면 이거는 100%. 그 다음에 리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했을 때는 제일 작죠. 얼마요? 7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시정 면정을 받은 후에 시정 기간 내에 시정 면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 면정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 시정 면정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나오는 비율을 가지고 부과를 곱해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9회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걸 다 제시해놓고 수치가 나온 게 아니고 이걸 다 제시해놓고 이 중에서 부과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무슨 아세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뭐 물어보는 거예요? 수치를 물어보고 수치. 이제는 수치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건 수치를. 됐나요? 수치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영구하고 땡칠이 아세요? 영구하고 땡칠이 아세요? 네, 영구하고 땡칠이. 요새 그 바뀌어가지고 용구하고 신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용구하고 신칠이 처음 들어요? 네. 용구하고 신칠이가 뭐 하냐면 백허그 아시죠? 백허그를 하면서 껌을 팔고 있어요. 껌 팔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행강제금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구하고 누구요? 신칠이가 백허그 하면서 뭐 팔고 있다고요? 껌 팔고 있다고요. 그럼 뭐 나가야 돼요? 이행강제금 나가야죠. 됐나요? 오케이. 누구요? 용구하고 누구? 신칠이가 뭐 하면서? 백허그 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껌 팔고 있다고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용적률 몇 프로? 90%. 신고 70%. 허가 100%. 건폐율 80%. 이걸 다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부가이율이 나간다고. 됐나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용구하고 신칠하고 백허그 껌 팔고 있다.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건축법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택법 있죠? 주택법 부분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택법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보죠.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 암기사항 정리할게요. 69번 건축법상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얼마? 1m를 후퇴한 손으로 둘러싸인 수평 토의 면적 바닥 면적에 삽입한다.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 얼마?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삽입한다. 바닥 면적에 삽입한다. 됐죠? 그 다음에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우리가 바닥 면적에 삽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필로티 있을 때 그 부분이 공중통행이나 뭐 차량 통행, 주차, 공동주택일 때는 바닥 면적에 삽입 안 하겠다. 그리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기계나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 생활 폐기물 보관함 안 하겠다. 리모델링 할 때 미관 향상이나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 외벽에 부가해서 마감재 붙인 거 안 하겠다. 그리고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층고가 얼마? 1.5m 이하인 다락,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 그렇죠? 이럴 경우일 때는 바닥 면적에 삽입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로 하는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하는 게 있습니다. 지하층의 면적, 그리고요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중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뭐죠? 피난 안전구역 면적. 그리고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됐나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72번 건축물의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죠? 건축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그때 건축 면적은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물제 뭐로? 합계로 한다는 거. 그리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입니다. 이때 연면적도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이 뭐죠? 합계로 한다는 거.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법의 기준에 따르는데 다만 건축법에서 이 기준을 뭐해서 완화하거나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그리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는 거. 됐죠? 예.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조례를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으며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별 최소 분할 면적입니다. 이거 이상은 돼야 된다. 주구 6, 공상 일로 와 녹지 200 됐죠? 이렇게 된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 코너는 주겠다는 얘기. 그 다음 정북 방향으로 우리 1조권 띄우는 거는 무슨 지역? 그렇죠.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그렇죠? 주거지역입니다.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일 때는 1.5m, 9m를 초과하는 경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됐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정북 방향으로 도로나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어디?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그리고 하나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뭐일 때? 이제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도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높이를 이하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공동주택일지라도 무슨 지역일 때는 일반 상업이나 중심 상업 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조권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역에 건물을 짓느냐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은 아니 저 지역은 이렇게 올라갔던데 저 지역은 왜 안 올라갔지?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몇 층이야 소규모? 2층 이하 높이는 8m. 그러니까 어차피 한 층의 높이가 4m니까 428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죠. 이 이하인 건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일조 높이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은 용, 구, 신, 칠, 허는 백, 허그, 건, 팔아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비율에 따라 곱하여 부과한다는 거. 됐죠? 오케이. 그래서 건축법은 총 선지가 기출지문 선지가 총 80개. 80개 선지 부분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주택법하고 농지법 남았는데 뭐 주택법, 농지법 부분 하더라도 뭐 총 제가 볼 때는 그렇지 한 80페이지? 80페이지? 한 80페이지 정도 나오겠는데 80페이지면 장수로 따지면 한 40장 되네요. 그렇죠? 장수하면 그게 건축법 다입니다. 뭐 이렇게 두껍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은 어차피 암기장이죠. 그럼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가 4월달 말하고 5월 첫째 주까지죠. 5월 첫째 주까지 하게 되면 이거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그럼 이제 5월 달부터는 진짜 계속 반복할 때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암기장 부분 보면서 그 다음에 프린트 보면서 그렇죠? 이 핵심 정리 요약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렇게 계속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5, 6월 달 한 바퀴 돌리고 7, 8월 달 돌리고 그럼 몇 분을 돌리는 거예요, 진짜.
지금 많이 안 외워진다고 해서 그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씩 쌓여가는 거라고.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쌓여가는 거. 아시겠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